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는 환경 전문 기자 엘리사 로페즈 얼리서 엘페즈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저 자신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도시를 떠올리면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지고 숨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기나 취재기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 도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태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해 초, 그러니까 2034년 3월의 일이었어요. 본사에서 회의가 있었고 올해의 기후 정상회의 취재 담당자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환경회의는 대부분 유럽, 미국 또는 기후 문제에 민감한 북유럽 국가들이 주로 맡는 편이었죠. 그래서 저도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막연히 이번엔 독일일까? 아니면 네덜란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개최지는 대한민국의 태령시였어요. 저뿐 아니라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 모두가 처음 듣는 이름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야? 서울이 아니고 무슨 산골 마을 같다. 진짜야? 반응은 대부분 냉소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동료는 이런 말도 했죠. 한국 정부가 로비한 거 아니야? 저기서 뭘 한다고. 저는 조용히 검색창에 태령시를 쳐봤어요. 동남부 내륙산간에 위치한 인구 20만의 작은 분지도시. 주요 산업은 청정에너지, 드론 기술, 스마트 기후 모니터링.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도시가 어떻게 세계 기후 정상회의를 치를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편집장이 말했죠. 엘리사, 내가 적임자야. 고발성 기사 하나 제대로 뽑자. 지속 가능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쇼를 말이야.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특파원 자격이었지만 제 마음 한편엔 의심이 가득했죠. 진짜로 뭐라도 있긴 한 걸까? 그냥 쇼잉이겠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들린 건 안 들린 것이었어요. 아무리 대형 공항이라 해도 이 정도로 조용할 수 있다니. 출입국 심사장에 긴 줄은 있었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관광 안내 데스크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제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고 심지어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는 도심 속에 있는 듯한 번잡함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태령시로 향하는 고속열차를 타고 약 2시간 반. 산을 뚫고 나가자 갑자기 분지 형태의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첫 인상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어요. 호흡. 도시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차량의 속도, 상점의 간판 불빛조차. 모든 게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일부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류하영이라는 이름의 도시운영센터장이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짙은 회색 정장에 태령시 로고가 새겨진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첫 인사로 이렇게 말했죠. 어서 오세요. 태령시는 바람을 읽는 도시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당장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태령에서 보낸 첫날 밤 저는 시청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그곳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소리는 바람뿐이었고 도시는 밤이 되자 더 조용해졌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불안했죠. 진짜 회의가 열리는 거 맞아? 사람이 없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지만 다음 날 그 조용한 도시는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저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령시에서의 둘째 날 아침 저는 취재 장비를 챙겨 시청 앞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의 개막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지만 도시 분위기는 아주 침착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유럽이나 남미에서 비슷한 행사가 있을 때면 도시 전체가 붐비고 행사 관계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외신 기자들은 앞다퉈 인터뷰를 따내려 싸움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여긴 정말이지 고요했습니다. 심지어 기후회의 배너조차도 흰 바탕에 단색 글씨. 광고나 로고, 후원사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제가 질문하자 어제 만났던 류하영 센터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령은 원래 말이 없는 도시입니다. 소음도 에너지니까요.
우리는 그걸 줄이는 걸 가장 먼저 배웠죠.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조용함을 기준으로 운영된다고요? 조용한 기술이라는 말이 단지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조용하게도 회의가 운영될 수 있을까? 도시는 소통과 속도 아닌가? 오후에는 도시를 돌아볼 수 있는 견학 일정이 있었습니다. 시민 드론 공동체라는 곳이 운영하는 도심 공기질 제어 시스템이 그 첫 코스였죠. 이곳은 무려 180여 대의 소형 드론들이 상시로 도시 상공을 순찰하며 공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시에는 필터 기능까지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바로 정나율이었습니다. 29세 기술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 정착했다는 그는 저에게 태령의 비밀을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날아다니는 드론 하나를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보통 도시는 문제를 사후에 처리해요. 하지만 태령은 예방이 먼저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나 바람의 방향, 습도, 태양 광량. 이런 걸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도심 순환 구조를 조정해요. 쉽게 말하면 도시는 늘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설명을 듣고도 저는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비슷한 개념은 이미 유럽 몇몇 스마트시티에서도 도입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나율이 보여준 건 기술 그 자체보다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여기선 시민들도 매일 자율적으로 공기질 측정을 도와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공기 흐름을 기록하는 건 여기선 일상이죠. 그날 밤 저는 시민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공기 산책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사람들은 조용히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도심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작은 공기 센서를 들고 자신의 구역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측정이 끝나면 공공앱에 데이터를 등록하더군요. 왜 이런 걸 매일 하시죠? 제가 물었을 때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도시니까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 순간 전류가 몸을 흐르는 듯 했습니다. 태령은 시민 모두가 기술의 일부였어요. 그들은 단지 수혜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한 축이었습니다. 누구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 다음 날 회의 전 리허설이 열렸고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남미, 아프리카, 심지어 중동에서도 왔죠. 그중엔 세계은행 기후기금 대표 마틴 구엘도 있었습니다. 첫 리허설 회의 직후 그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조용하긴 하군요. 하지만 이런 도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논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직까진 저 역시 회의적이었어요. 시스템은 흥미로웠지만 이 도시가 정말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 이틀 뒤 태령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진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던 도시의 정의가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요. 회의 개막 당일 아침 태령 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도시는 기상 레이더와 공기질 드론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시민들은 평소처럼 조용히 각자의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청 근처 브리핑룸에서 기자 등록을 마치고 메인 회의장인 에어돔으로 향했어요. 마치 산속에 피어난 거대한 구슬처럼 생긴 투명한 구조물은 태양광을 반사하며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죠. 회의는 정시에 시작됐습니다. 놀라웠던 건 회의장 내부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태령은 어떤 도시보다 질서정연하고 정제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또 하나의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이 조용함은 정말 자연스러운 걸까? 혹시 통제된 조용함은 아닐까? 그날 오후 첫 번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한반도 남동부 해안에서 북상하던 강력한 난류성 대기 흐름이 태령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상청 긴급 발표가 나자 도시 전광판에는 즉시 에어컨디션 알림이 떴고 모든 시민에게 실시간 공기질 변동 정보가 푸시 메시지로 전달됐습니다. 회의 일정은 일부 연기됐고 도시의 모든 공기 흐름 시스템이 비상 대응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공기질 드론은 저고도로 전환의 대기 안정화를 시도했고
일부 고지대 주거 지역은 마스크 착용 지침이 발령됐죠. 그 모든 것을 보며 저는 당황했고 솔직히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과연 이 도시는 이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까?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도 이건 자연이야. 이건 진짜야. 회의장 한편에서는 외국 기자들이 작은 소리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구엘. 그는 또 한 번 입을 열었죠. 기후 위기를 기술로만 해결하려는 태령의 실험. 오늘 그 한계를 보게 되겠군요. 그의 말에 동의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 순간엔 부정할 수 없었어요. 바람은 점점 강해졌고 회의는 지연됐으며 도시 전체는 무언가를 숨기듯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한 마음에 시청 앞 광장 근처의 작은 한식당으로 피신하듯 들어갔습니다. 마침 배도 고팠고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제의가 덜컥 부러진 겁니다. 예전에 스페인에서 했던 임시치료한 레진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안쪽이 푹 꺼졌죠. 통증이 심했고 저도 모르게 테이블에 포크를 내려치며 젠장 하고 외쳤어요. 그 순간 식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창피하고 화가 나고 겁도 났습니다. 다들 날 이상하게 보는 건가? 외국인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도시인가? 이건 통제가 아니면 뭐야? 그때 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이가 아프신가요? 당황해서 고개만 끄덕이자 그녀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지금 당장 가요. 바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라며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정나율이었습니다. 드론 엔지니어. 우연히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그녀가 절 본 거였죠. 저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그녀를 따라갔고 단 5분 만에 도시 치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예약도 대기표도 필요 없었습니다. 정나율이 시민 인증 앱에 응급 외국인 동행 치료 모드를 활성화하자 직원들이 바로 치료실로 안내했어요.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치료는 정밀했고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저렴했습니다. 의사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진료 전과 후에 저의 상태를 사진으로 비교해 보여줬죠. 그리고 진료가 끝난 뒤 정나율이 말했습니다. 태령은 기술의 도시가 아니에요. 여긴 사람을 위해 기술이 있는 도시예요. 그날 밤 저는 브리핑룸으로 돌아와 기사 초안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써왔던 비판적인 시각은 점점 옅어졌고 대신 제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 조용함은 통제가 아니라 배려였구나. 안녕하세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환경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엘리사 로페즈입니다. 이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대한민국의 어느 산간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도 아직 마음 한 구석이 떨리는지, 왜 아직 이 도시의 바람이 귀에 맴도는지 부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마지막 날 아침, 태령시의 하늘은 한없이 맑고 고요했습니다. 전날의 강풍과 대기 난류는 이미 들어온 제어 시스템과 도시 전체의 유기적 대응으로 완전히 안정화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각자의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계의 시선은 한순간에 태령에 쏠렸습니다. 국제기후 정상회의의 마지막 발표 세션. 각국 대표들이 앞으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마지막 합의문에 서명하는 시간, 세계은행 대표 마틴 구엘이 단상에 올라 전 세계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태령시가 보여준 이 모든 것을 보고 이제야 알겠습니다. 기술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살아 숨쉬게 만든다는 것. 그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고 저는 그 순간을 생중계 카메라 너머로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며칠 전만 해도 이 도시를 비웃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태령은 그마저도 변화시킨 겁니다. 그날 저녁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기자단 환송 만찬에 참석했지만 음식이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축하와 찬사가 어쩐지 너무 시끄럽게 느껴졌고 그 고요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조용히 걸었던 태령의 밤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 다시 시청 뒤편의 바람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태령에서 가장 조용한 곳 중 하나였고
낮에는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개방됐지만 이 밤엔 저 혼자만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원에 도착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나율이었어요. 그녀도 오늘 하루의 끝자락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죠. 떠나시기 전에 여기서 바람소리 꼭 들어보시길 바랐어요. 그녀는 제게 조그마한 휴대용 기기를 건넸습니다. 태령 시민들이 직접 개발한 개인 바람 라디오였습니다. 대기 중 미세한 바람의 진동을 주파수로 바꿔 이어폰 없이도 작은 진동으로 바람 소리를 들려주는 장치였죠. 이건 바람 소리만 나와요. 아주 미세한 진동이지만 마음이 조용할수록 더 크게 느껴지죠. 어딜 가시든 이 도시의 숨결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보다 살아내기를 선택했고 사람을 앞세우는 기술 속에 숨어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증명했어요. 그 밤 이후 저는 머무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원래 쓰던 기사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첫날 적어 내려갔던 냉소와 비판은 이제 더 이상 제 시선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저는 처음으로 기사를 쓰지 않는 기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 도시의 숨결을 말보다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태령을 떠나기 위해 기차역에 섰습니다. 짐은 가볍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기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플랫폼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저를 배웅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정나율, 류하영 센터장, 그리고 제가 인터뷰했던 자원봉사 시민들까지. 그들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세요. 바람은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고 도시가 점점 멀어지는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통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잊지 마. 이 사연을 한국의 이 채널에 보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태령은 보여지는 도시가 아니라 느껴지는 도시라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많은 기술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이 조용한 도시가 가장 큰 목소리로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 바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 도시를 걸어보세요. 숨을 쉬듯 천천히. 말을 줄이고 귀를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도시가 숨 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숨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엘리사 로페즈 드림. 기후기자 그리고 태령의 바람을 기억하는 사람으로부터.